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잘 안 빠진다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좀 비슷한 얘기인데, 자, 오늘 역시 주식시장이 나스닥 시장, 다우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한 9포인트 올라가지고 1880 됐나요? 한 90 됐나요? 자, 이제 한 11포인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주식시장이 2000을 찍으려면, 자, 이제 2000도 찍을 기세이고 2000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시장의 기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 시장이 외국인들이 어제는 샀고 오늘은 좀 팔은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이 3천억, 5천억 이상 정도 팔아도 그것을 이제 국내에 있는 그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시장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시장의 그 유동성이 바로 이제 어떤 낙폭 과대주를 쓸어 담으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왔다. 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폭락을 했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주식이 더 빠져야 되는데 하는데도 올라왔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이 왔으니 경제 셧다운이 돼가지고 뭐 소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클럽에 놀러 갈 수도 없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자,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올라왔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타임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주식시장이 이제 2000을 문 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또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경제라는 시장을 주식시장에만 국한해서 보지 말고 경제라는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그게 악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경제활동이 정상화 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사인이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만약에 경제가 정상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만 좋다. 뭐 회사에서 사람들을 막 잘라야 된다. 그리고 회사의 실적이 안 좋다. 자, 그러면 그때 가서야 주식시장이 또는 우리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크게 조정을 받고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최소한 주식시장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그 어려움에 지금 익숙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요즘 이제 심지어 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과 얘기해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걸릴 사람 걸리는 거고, 안 걸릴 사람 안 걸린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예전과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구내 식당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어떤 자기 통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옛날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앞에는 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백신이 이제 내년 정도에 개발이 된다고 그러고, 내년 정도라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과 같이 또 극성을 부리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시기도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어려운 시기도 지나갈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이 2000고지에 왔고, 이제 예전과 같이 이제 폭락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는 게 없는 거죠. 계기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처럼 몇천 명씩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한번 WDB 오겠지만, 이제 그렇지만 않다면은 이 현상 유지만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오고 약이 나오면 이제 옛날에 어떤 감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바뀔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각을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과거의 어떤 공포 프레임, 그리고 경기 침체 프레임, 자, 그 프레임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우량주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진짜 아직도 지수는 거의 2000 됐지만 종목으로 보면 1500도 안 되는 종목들이 있다. 자, 그런 주식들을 쓸어 담아야 될 타임인지도 모른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 전문 투자자들, 너무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안 좋다.
안 좋다.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또 그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시장은 시장 그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은 그대로 보고, 그리고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시중에 유동성 머니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에도 대기 매수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시중에 부동자금이 한 1,000조 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투자자라면 그런 낙관적인 그 시각으로 봐야 투자할 대상을 찾고 투자처를 찾고 그곳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이제 시각은 그렇게 봐야 된다. 앞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터널은 이제 다 지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많이 사라졌고 경제 셧다운도 이제 많이 풀어졌고 미국도 지금 뭐 이제 거의 정상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오늘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재난기금 뭐 그런 거 주는 돈도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다 경제는 정상화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돼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그 이제 어떤 그 어려운 난관들이 또 나타나면 모를까. 과거의 난관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이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부동산 시장도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이제 금리도 초저금리. 다음 달에 뭐 또 내리면 완전한 초저금리. 자, 어떻게든 그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이 초저금리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자, 많은 법인들이 이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규제를 해도. 자, 어쨌든 집을 담보로 하든지 뭘 하든지 분명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리턴해서 들어올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예상을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과 매물만 보자는 거죠, 매물. 자, 그런데 시장의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번 상승 사이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의 매물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임대주택 사업으로 다 묶인 매물들이 있고 전매 제한으로 또 묶였고, 그 다음에 분양권 유통 시장도 폐쇄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거래할 만한 그 지역들, 도시에서 분양권 유통 시장도 다 폐쇄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축 나오는 매물 물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양 받은 물량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뭐 전매 제한을 해버리니까. 심지어는 정부가 이런 정책까지 추진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적용되는데 5년 거주를 시키겠다. 5년 거주를 의무 조항으로 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5년 거주 의무 조항으로 해버리면 그 집은 5년 동안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의 매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문제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5년 거주 의무를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데, 그러면 5년 거주 의무를 해버리면 청약 가점이 70점인 사람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전세 놓고 뭐 대출 껴서 뭐 그렇게 가진 돈 주고 내고, 자, 그렇게 보태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재테크하려고 사는 건데, 5년 거주 의무를 법제화한다면 그것은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청약도 못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좀 불평등한 어떤 법 조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매물이 말라가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축과 신축급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또 30년 된, 또 20년 된 아파트로 이사를 안 가죠?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한번 갔다 오면 안 갑니다. 구경만 갔다 오도 안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젊은 30대 신혼부부들 또는 새로 집을 사시는 30, 40대, 자, 그 사람들 역시 신축을 삽니다. 그 신축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세대가 틀리니까. 또 신축급에 살던 사람들은 이사 갈 때 구축으로 절대 안 이사 갑니다. 또 신축으로 가죠. 자, 신축급의 수요는
엄청나다. 그런데 신축의 공급량은 모자르다. 항상 시장에. 자, 그러니까 웬만한 지방, 진짜 그 지방 소도시, 뭐 웬만한 도시, 광역도시, 그다음에 뭐 4, 50만 되는 도시. 자, 신축 분양만 하면 다 완판입니다. 다 완판이다.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건설사들은 그냥 분양만 하면 돈 벌어요. 그냥 앉아서 갈고리로 돈을 긁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건설사들은 그 정도로 요즘 건설사들이 아주 호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호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복잡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한 시장을 단순하게 보는데, 자, 제가 주식시장을 떨어질 때도 그냥 가격만 보고 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든 가격이 싸면 사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옛날의 공포는 이제 다 의미가 없다. 자, 뭐 경제 셧다운, 뭐 경제 침체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주식시장이 회복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회복된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지지 않는 한 침체하지는 않는다. 어느 일정 기간을 갖고 나서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갈 수는 있어도 급락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우리 보자. 낙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갈고리로 긁어야 될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싸고 좋은 주식들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도 좋은 집들, 싸고 좋은 집들, 급매로 나온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들.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시장을 봐야 된다. 이제 예전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 시장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반대로 또 급격하게 좋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문제가 됐던 그 원인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단순하게 보자. 자, 그리고 시장에 매물은 없다.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다. 원래 많지 않다. 근데 신축급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원인은 많다. 자, 그렇게 보자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역방향으로 갈 수 있다. 역흐름을 타서 또 시세를 놓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